늦은 밤 연MC.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손잡이를 잡은 손이 아직 놓이지 않았다. 오늘 저녁 모임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였다. 아파트 상가 2층 고깃집. 거기 타는 냄새와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서연은 짧게 말했다. 나 요즘 많이 빠졌어. 5달 됐나?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말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사실이었으니까. 5달 동안 서연이 한 일들을 알면 그 말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벽 역시 알람. 눈이 뜨이면 운동화 끈부터 묶었다. 비 오는 날도, 몸살 기운이 있던 날도, 회식 다음 날도 밥은 반으로 줄였고 야식은 끊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허탈한 날도 있었다. 혼자 공원을 뛰다가 눈물이 맺힌 밤도 있었다. 그렇게 5달이 지났다. 그랬더니 누군가 말했다. 너무 무리하게 빼면 나중에 요요 온다던데. 그 목소리는 걱정하는 어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잠깐 오그라들었다. 따뜻한 말 같은데 왜 따뜻하지 않지? 칭찬인 것 같은데 왜 기분이 이상하지? 서연은 웃으면서 그러게 조심해야지 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걱정해 준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던 건가?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서연은 잘난 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불편함은 서연 몫이 되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질투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당신이 그 표적이 됐을까요? 오늘 심리학개론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부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다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심리학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오늘 이야기, 꽤 당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서연은 29살입니다. 중소기업 기획팀에 다닙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일하고 퇴근하면 혼자 밥 챙겨 먹고 일찍 잡니다. 딱 그런 사람입니다. 5달 전, 서연은 거울 앞에서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그냥 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몸도, 표정도, 눈빛도.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날부터 새벽 알람을 유기시로 맞췄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었고, 무릎이 아팠고, 야식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래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2달이 지날 무렵 바지 허리춤이 헐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됐을 때 동료가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4달이 지나자 엘리베이터 앞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5달 만에 그 모임, 서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별히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근황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로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친구 한 명은 요요 온다던데 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살 빼면 피부가 처진다더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도 하려고 했는데 운동이 체질에 안 맞더라고 라고 자기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냥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불편함이 내 것이 됐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 동네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는 뉴스를 봤을 때 잘됐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나보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축하하기가 이상하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목이 살짝 막힙니다. 이 차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195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심리학 리뷰, 사이콜로지컬 리뷰의 한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따질 때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성공엔 아무렇지 않고
가까운 사람의 성공엔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뇌는 그걸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생존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원시 시대엔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더 강해지면 내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먹을 것을 적게 받거나 집단에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수만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뇌는 아직 그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고깃집 테이블 앞에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뇌가 보기엔 서연이 5달 만에 달라진 것이 위협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몸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편도체가 조용히 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질투한다는 걸 들키면 자신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합니다. 걱정처럼, 조언처럼, 현실적인 말처럼. 너무 무리하게 빼면 요요 온다던데. 그 동네 학군이 별로라던데 괜찮겠어? 요즘 거기도 예전만 못하다던데.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왜 축하보다 그 말이 먼저 나올까요? 심리학에서 이 방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언더마이닝입니다. 상대의 성취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슬쩍 후려치는 방식입니다. 칼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슬쩍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특히 교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는 사람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해줬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넘겼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그 얘기를 꺼낸 건가? 그 불쾌함, 그건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서연이었을까요? 질투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특별히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런데 왜 타깃이 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자기 기준이 또렷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보다 자기 취향을 따릅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기 판단을 먼저 씁니다. 몸 관리를 꾸준히 하거나 돈 쓸 때와 안 쓸 때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주변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신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한 걸 저 사람은 해내고 있다. 그 사실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빠진 몸이 보이고 표정이 달라 보이고 이야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떠드는 사람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조용히 결과를 내는 사람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한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단 한 가지 영역에서 꾸준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의 경우엔 몸 관리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 없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깎아내리고 싶은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쩍 후려치기 한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연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지. 조용히 살자. 그 결심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그 결심이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난 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연이 하려는 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숨기는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먼저 깎아내리거나 일부러 힘든 점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왜 행복이 누군가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까 봐서 이렇게 되면 질투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부터 당신에게 직접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신호를 잘못 읽어왔습니다. 견제받는다는 걸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렇게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스스로 속도를 늦춰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손해였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눈치를 봐야 했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먼저 숨겨야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건 찬물 한 바가지였습니다. 그 불편함,
당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건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견제하지 않습니다. 견제받는다는 건 당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맞아. 나도 저런 말 들은 적 있는데, 나도 좋은 일이 생겨도 먼저 말하기가 겁났는데,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질투받는 사람들에겐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 속 위협 버튼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건드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투를 피하려고 스스로 숨습니다. 좋은 일을 숨기고 성취를 깎아내리고 일부러 힘든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질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숨어도 그들은 느낍니다. 그러니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전과 다르게 받아낼 수 있도록.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 말을 정보로 받지 말고 신호로 읽으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요요 온다던데? 우리는 보통 그 말의 내용에 반응합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해명하거나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정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뇌가 지금 위협을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읽는 순간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위협이 됐구나.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한 말은 그대로인데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연구팀이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한 연구에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반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fMRI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으로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신호로 읽으면 내가 안정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서명하지 마십시오. 질투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해명하는 겁니다. 사실 나도 힘든 게 많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순간 상대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말이 먹혔다는 걸. 그리고 다음에 또 그 말을 꺼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비 스키너의 행동주의 실험에서 이미 증명된 겁니다. 반응이 있으면 행동은 반복됩니다. 그러니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넘기거나 화제를 바꾸십시오. 무반응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언더마이닝을 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비교의 축을 바꾸십시오. 질투를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합니다. 그래야 위협이 되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그 비교를 거부하면 게임 자체가 끝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는 겁니다. 작년의 나보다 건강해졌는가? 지난달의 나보다 꾸준해졌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투를 피하려고 스스로 숨습니다. 좋은 일을 숨기고 성취를 깎아내리고 일부러 힘든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효과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숨어도 그들은 느낍니다. 두 번째 문제, 당신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반복해서 축소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020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 연구팀이 Self and Identity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성취를 반복적으로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행동은 자기 효능감을 장기적으로 낮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시작한 행동이었는데 나중엔 내가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던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과대평가했나 싶기도 하고 그게 가장 위험한 결과입니다. 경고 하나를 더 드립니다. 3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들이 만능이 아닌 상황도 있습니다. 언더마이닝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의 형태로 나타날 때입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당신의 현실인식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네 실력인 줄 알아? 운이 좋았던 거지. 네가 잘한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엔 인지 재구성보다 먼저 그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로 읽는 기술은 한 번의 불편한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술입니다. 반복되는 공격에는 관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누군가의 뇌 속 위협 버튼을 건드렸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역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새벽 공원의 공기는 차고 깨끗했습니다. 발바닥이 아스팔트를 타박타박 밟는 소리, 귀에 들어오는 바람 소리, 저 멀리 가로등 하나가 깜박이다 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뛰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 조금 더 걸었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슬쩍 후려치는 말을 들었을 때 해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위협으로 느끼는구나.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건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견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냥 당신답게 사십시오. 그게 질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